지구상에는 200개가 넘는 나라에 약 7,200종류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70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들은 각기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사회를 구성하고 그리고 무언가 대단히 소중한 것을 가꾸기 위해서 노력하는데요. 우리는 그것들을 인연이라고 부릅니다. 좋은 책 신사고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아주 좋은 그리고 오래 기억에 남을 만한 인연을 가꾸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구과학 박병철입니다. 선생님이 여러분들 또래일 때 말이죠. 국어책에서 피천득 선생님의 인연이라는 수필을 읽은 적이 있어요. 아주 가슴 아프지만 그래서 더욱 아름다운 그 가슴 떨림을 지금도 가끔 기억하곤 하는데요. 어리석은 사람은 인연을 만나도 인연인 줄 알지 못하고 보통 사람은 인연인 줄 알아도 그것을 살리지 못하고 하지만 현명한 사람은 옷자락만 스쳐도 인연을 살릴 줄 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현명한 사람들이니까 이 인연을 곱게 살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 인연을 아름답게 꽃피우기 위해서 아주 소중한 선물들을 준비했어요. 알찬 이야기들로 가득 찬 이야기 보따리들인데요. 자, 첫 번째 이야기 보따리부터 풀어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준비됐으면 출발할게요. 첫 번째 이야기, 원시지구의 형성 과정입니다. 자, 수능에서는 한동안 외면받았던 그런 주제긴 합니다만은 최근에 각종 시험에서 자주 등장하고 있는 주요 핵심 개념으로 부상하고 있어요. 우리 지구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교과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했었겠지만 중요한 포인트들을 다시 한번 살려보도록 하도록 하죠. 자, 일단 지구 탄생 초기에 지구가 태어나기 위해서는 태양도 태어나야 되겠지. 태양이 있어야 항성이 있어야 행성이 존재하기 쉽거든요. 그래서 태양의 성운이 중력 수축을 하고 중력 수축을 할 때 반시계 방향, 천국 북극 방향에서 봤을 때 반시계 방향으로 성운이 회전을 하면서 중력 수축을 했죠. 그래서 지금도 모든 행성들이 반시계 방향으로 공전하고 있고 태양의 자전 방향도 천국 북극 방향 기준 반시계 방향이고 그리고 자전 방향도 행성들이 반시계 방향인 겁니다. 단 두 개 행성, 금성과 천왕성만 자전 방향이 반대라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원시 태양의 성운이 수축을 해서 원시 태양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미행성들이 탄생을 했고 그 미행성들이 무지하게 많았어요. 뭐 숫자는 의미가 없습니다만 학자들이 연구해 본 바에 의하면 약 10조 개 정도나 되는 미행성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미행성들이 복잡한 상호관계를 이루면서 충돌하고 부딪히게 되면서 미행성 충돌에 의해서 충돌 시에 발생한 열 에너지 그리고 그 미행성체가 가지고 있던 방사성 동위 원소의 붕괴열, 물론 그 물질들이 가지고 있던 미행성이 가지고 있던 물질 중에 얼음 같은 것들이 승화하게 되면 충돌열에 의해서 승화하게 되면 수증기가 발생하는데 이 수증기가 온실기체잖아요. 열을 밖으로 빼내질 않죠. 그래서 미행성 충돌 시 발생한 충돌열과 수증기의 온실효과 그리고 방사성 동위 원소의 붕괴열 등등에 의해서 어마어마하게 높은 온도를 이루게 됐다고 그래요. 약 1800도씨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를 우리가 미행성 충돌에 의해서 만들어진 마그마의 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충돌 시 방출된 기체가 이미 기권을 형성하기 시작했어요. 수증기가 온실기체고 그 자체가 대기 성분을 구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원시 대기에 의해 미행성의 충돌열이 우주 공간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면서 온실효과에 의해서 지구의 온도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마그마의 바다라는 건데요. 이 마그마의 바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마그마의 바다는요. 균질 상태 혼합물이야. 균질 상태 혼합물이니까 생명체가 없기도 했지만 있다고 하더라도 못 살아. 왜? 너무 뜨겁거든. 자, 이렇게 된 원시지구가요. 전체가 불덩어리였어요. 그러니까 겉을 퍼내든 중간을 퍼내든 속을 퍼내든 균질한 상태 혼합물인 마그마 상태였다는 얘기가 되겠지요. 그 마그마의 바다를 이뤘는데 점점 충돌을 하면서 미행성의 수는 줄어들고 미행성의 충돌에 의해서 만들어진 원시 행성들의 크기는 자꾸자꾸 커졌겠죠. 그러면서 원시 지구, 원시 화성, 원시 목성, 원시 행성들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원시 지구가 되는데요. 이 원시 지구가 만들어진 다음에 미행성 충돌이 뜸하게 되면서 냉각이 시작이 되죠. 냉각이 시작이 되면서 냉각되기 전에 굳기 전에 할 일이 있어. 그게 바로 뭐냐면요. 밀도가 큰 물질들은 중심부로 이렇게 중력에 의해 가라앉아서 핵을 구성하게 되죠. 철과 니켈 성분. 그리고 나머지 밀도가 작은 물질들은 자연스럽게 위로 떠서 멘틀을 구성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멘틀과 핵의 분리가 일어나게 됐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지각이 만들어지게 되죠. 가장 밀도가 작은 부분들이 떠서 지각을 구성하게 됩니다. 이 지각이 구성된 이후에 아무 일도 없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자, 밀도 큰 물질이 핵을 구성하고요. 위에 뜬 물질이 멘틀 구성하고 그 위에 아주
깊게 형성된 지각층이 있는데 이 지각과 멘틀 상부 근처에서 또다시 엄청나게 많은 방사성 동위원소들이 산발적으로 붕괴를 하면서 마그마를 만들고 화산 폭발을 일으켜요. 근데 이때 생긴 마그마는 전체 다시 지구를 마그마의 바다를 만들 정도로 많지는 않았어요. 이 지표 근처에 존재하는 멘틀 상부와 지각 근처에 존재하는 방사성 원소들이 붕괴할 때 생긴 마그마들이 화산 폭발을 일으키는데 이 화산 폭발 시에 가장 많이 나오는 기체가 바로 뭐예요? H2O 수증기잖아. 그죠? 수증기가 분출되는데 이 수증기들이 결국은 구름을 만들죠. 구름 만들고 비를 내리게 됐는데 이 비들이 줄잡아 수백 년 동안 멈추지 않고 내렸다는 사실. 그래서 화산 활동에 의해서 분출된 수증기가 응결한 구름이 비를 내렸고 그 수백 년 동안 내린 비들이 바로 낮은 저지대, 위치에너지가 낮은 곳으로 모여서 오늘날의 5대양 6대주 들어봤죠? 5대양,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북극해, 남극해. 이 어마어마한 바닷물을 형성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원시 바다가 만들어졌어요. 그 이후에 대기 조성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세 가지 기체를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질소 기체는 예나 지금이나 거의 양적 변화는 없이 거의 일정한 양을 유지하게 되는데 질소가 굉장히 반응성이 작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질소는 다른 물질과 잘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못하기 때문에, 반응성이 작기 때문에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양적 변화는 없는데 부피비는 변화를 했어요. 왜? CO2가 팍팍 감소했어. 그 많던 대기 중에 CO2. 수증기는 구름 만들고 비가 내려서 바다를 만들게 됐는데 그 다음 기체인 화산활동 시에 나온 기체 중에 다음으로 많은 기체인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에 아주 가득 찼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원시 바다 속에 녹아 들어가면서 양이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그러면 CO2는요, 바다 속에 녹아 들어가면서 어떤 일을 하느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탄산염, CaCO3 굉장히 중요한 물질이에요. 지구과학에서는 CaCO3 석회암이죠. 석회암 성분을 구성하면서 바다 밑바닥을 가라앉고요. 나중에 생명체가 등장했을 때 그 생명체들이 굉장히 미개한 상태였어. 척추동물도 없었고 뼈나 등껍질도 없었단 말이야. 그런데 이것들이 생물체 몸에 서서히 흡수가 되면서 진화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뼈나 등껍질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사실도 여러분들이 숙지하고 있을 겁니다. 자, 산소 기체는 급증하고 있어요. 물론 CO2가 급감하는 시점과 산소가 급증하는 시점이 좀 차이가 나기는 합니다만은 생명체가 등장해서 녹색 식물이 광합성을 해서 산소를 많이 생산했다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은요. 23억 년 전에 바다에서 광합성을 하는 원시 생명체가 출현했다라고 보여지고 있지만 산소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것은 25억 년 전쯤부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 이 수증기가 말이죠. 수증기가 자외선을 받아서 분해가 됩니다. 태양에너지에서 오는 자외선을 받아서 수소와 산소로 분해가 되는데 이때 만들어진 산소는 극미량이었어요. 어쨌든 산소가 조금씩 만들어지긴 합니다만은 산소가 급증하게 된 원인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녹색 식물의 광합성이라고 하는 점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요지는요. 누가 먼저 누가 나중 이게 중요하거든요. 일단 마그마의 바다가 먼저 그리고 멘틀과 핵의 물리가 나중 그리고 지각이 먼저 바다가 나중이라는 거 절대로 잊어선 안 될 겁니다. 원시지구의 형성 과정을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어요. 미행성 충돌, 마그마 바다 형성, 원시지각 형성, 원시바다의 형성 네 가지 과정이 나와 있는데 자, 오는 것만 골라봅시다. 기억! A시기 동안 지구의 크기는 커졌다. 미행성이 충돌하는 시기 마그마 바다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A 시기 동안 지구 크기는 커졌겠지요. 두 번째, B 시기에 지표면의 온도는 높아졌다. 마그마 바다가 만들어지고 멘틀과 핵의 분리가 일어나죠. 그리고 원시지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이 시기부터는 서서히 냉각이 시작되었다고 봐야 되겠네요. 냉각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니은 틀렸고요. 디귿. 지구 대기는 C 시기에 처음으로 형성되었다. 아니죠. 여기서 처음이 아니라 이미 미행성이 충돌하고 있는 이 시기에도 수증기가 주 성분이 대기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기권은 요 시기에 형성이 되었다는 얘기니까 이것도 답이 될 수가 없어요. 정답은 몇 번? 1번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문제 풀어봅시다. 그림은 원시대기의 성분 변화가 되는 것이다. 자, 양적 변화가 없어요. B 뭡니까? 당연히 질소가 되겠고요. 여기 같은 색깔로 한번 해볼까요? B가 질소. 빨간색으로 질소.
그리고 A는 뭐가 되는 거죠? A는 급감하고 있으니까 CO2 이산화탄소가 되겠고요. 그리고 초록색 그냥 합시다. 여기 비슷한 색깔이 없으니까 여기 C 성분은 여기 있구나. C 성분은 급증하고 있으니까 산소가 되겠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A는 산소의 변화를 나타낸다. A, CO2죠? 틀렸네요. 니은, 현재 지구 대기에서 가장 많은 성분은 B이다. 질소가 제일 많죠? 그러니까 니은 맞는 얘기고요. 디귿, C는 주로 생물의 광합성 작용으로 생성되었다. 산소니까 디귿이 맞는 얘기가 되겠네. 정답을 고르자면 니은과 디귿이니까 4번을 골라주면 되는 겁니다. 자, 저는 물러갑니다.